재산을 전부 기부할 거야. 어머니의 말씀에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삼남매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남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대로야. 내가 가진 재산을 전부 자선단체에 기부할 거야. 어머니는 80세입니다. 아버지는 5년 전에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혼자 강남의 넓은 아파트에서 지내고 계셨습니다. 아버지가 사업으로 성공하셔서 재산이 꽤 있었습니다. 아파트만 해도 시세가 30억은 좋게 넘었습니다. 어머니, 농담이시죠? 둘째 준영이 물었습니다. 농담 아니야. 진심이야. 왜요? 갑자기 왜 그런 생각을 하세요? 막내 지혜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갑자기가 아니야. 오래 생각했어. 어머니는 침착했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계속 생각했어. 이 많은 재산을 어떻게 써야 할까? 그럼 우리한테 주시면 되잖아요. 왜 기부를 하세요? 준호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너희들한테 줄 필요 없어. 너희들 다 잘 살잖아. 실제로 삼남매 모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습니다. 준호는 대기업 임원이었고 준영은 병원을 운영했고 지혜는 변호사였습니다. 그래도 어머니 상속이라는 게 있잖아요. 준영이 말했습니다. 상속? 법적으로 내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어. 변호사 통해서 확인했어. 어머니는 이미 다 알아보신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이건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평생 모은 재산인데. 지혜가 울먹였습니다. 너희 아버지도 동의하셨어. 네, 아버지가요? 그래. 돌아가시기 전에 나한테 말씀하셨어. 재산은 내 마음대로 하라고. 삼남매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머니,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제발. 준호가 애원했습니다. 이미 결정했어. 다음 주에 변호사 만나서 서류 작성할 거야. 어머니, 됐어. 더 이상 말하지 마. 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너희들은 각자 잘 살고 있잖아. 더 필요한 사람들한테 주는 게 맞아. 그렇게 말하시고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삼남매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형, 이게 무슨 일이야? 준영이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어머니가 왜 갑자기 이러시는지. 혹시 어머니 정신이 이상하신 거 아니야? 지혜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럴 리가. 어머니 멀쩡하셔. 그럼 왜 이러시는 거야? 누가 꼬드긴 거 아니야? 사기꾼이나 사이비 종교. 준호가 의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확인해 봐야겠어. 어머니 주변 사람들. 삼남매는 어머니의 일상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준호가 동생들을 불렀습니다. 어머니가 요즘 복지관에 다니신대. 복지관? 응. 매일 가신대.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오신다고. 뭐하러 가시는데? 봉사활동이래. 무료 급식소에서 일하신대. 준영이 놀랐습니다. 어머니가 봉사활동을? 평생 그런 거 안 하셨잖아. 그러니까. 이상해. 혹시 거기서 누가 어머니를 꼬드긴 거 아니야? 지혜가 말했습니다. 나도 그 생각했어. 우리 복지관 가보자. 다음 날 삼남매는 복지관을 찾아갔습니다. 복지관은 오래된 건물이었습니다. 1층에는 무료 급식소가 있었고 많은 노인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어머니가 보였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음식을 나눠주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너희들 왜 왔니? 어머니는 놀라셨습니다. 어머니가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봉사활동이야. 보면 몰라. 왜 하세요? 갑자기. 갑자기가 아니야. 6개월째야. 삼남매는 몰랐습니다. 어머니가 6개월 동안 봉사활동을 하셨다는 것을. 어머니,
여기 누가 이상한 사람 있어요? 준호가 주변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이상한 사람? 무슨 소리야? 어머니한테 기부하라고 꼬드긴 사람 말이에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너희들 아직도 그 생각하니? 아무도 안 꼬드겼어. 내 스스로 결정한 거야. 왜요? 왜 그런 결정을 하신 거예요? 나중에 이야기해 줄게. 지금은 바빠. 어머니는 다시 음식을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삼남매는 어쩔 수 없이 복지관을 나왔습니다. 형, 어떡하지? 어머니 정말 기부하실 것 같아. 준영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막아야지. 우리 재산인데. 어떻게 막아? 법적으로 막을 수 있을까? 지혜가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판단 능력이 없다는 걸 증명하면 될 거야. 어머니가 정신이 온전하지 않다는 거? 그래. 의사소견서 받아서 법원에 제출하면 어머니 재산 처분을 막을 수 있어. 그런데 어머니 멀쩡하신데 어떻게 소견서를 받아? 돈 주면 써주는 의사 있어. 준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불법이잖아. 상황이 급해. 30억이 날아가는데 방법을 가릴 수 있어? 삼남매는 어머니를 막기 위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편으로는 찝찝했습니다. 어머니를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사람으로 만드는 게 맞는 걸까? 하지만 30억이라는 돈 앞에서 양심은 흔들렸습니다. 며칠 후 준호는 한 의사를 만났습니다. 어머니가 최근 이상한 행동을 하세요. 갑자기 전 재산을 기부하겠다고. 그런 경우가 종종 있죠. 노인성 우울증이나 치매 초기 증상일 수 있어요. 소견서 써주실 수 있으세요? 환자를 직접 봐야 하는데요. 그게 어머니가 병원 오시려고 하지 않으세요. 그럼 제가 어떻게? 준호는 봉투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현금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가능할까요? 의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봉투를 받았습니다. 소견서는 쓸 수 있지만 법적 효력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괜찮아요. 일단 써주세요. 준호는 소견서를 받아들고 변호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이걸로 어머니 재산 처분을 막을 수 있나요? 변호사는 소견서를 읽어봤습니다. 환자를 직접 진료하지 않고 쓴 소견서네요. 법적 효력이 약합니다. 그래도 법원에 제출할 수는 있죠? 할 수는 있지만 법원에서 재감정을 요구할 겁니다. 그럼 어떡하죠? 어머님을 직접 병원에 데려가서 정식 진단을 받으셔야 해요. 준호는 난감했습니다. 어머니가 병원에 가실 리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준호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어머니를 속이고 의사를 매수하고 법정까지 가는 게. 하지만 30억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건 자신들의 권리였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너희들은 각자 잘 살고 있잖아. 더 필요한 사람들한테 주는 게 맞아. 어머니의 말씀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준호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어머니는 왜 기부를 하려는 걸까? 정말로 도와주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 걸까? 복지관에서 본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행복해 보이셨습니다. 평생 그렇게 행복한 표정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준호는 결심했습니다. 어머니를 만나서 진심을 들어보기로. 다음 날 아침 준호는 일찍 복지관으로 갔습니다. 어머니가 오시기 전에 먼저 상황을 파악하고 싶었습니다. 복지관 사무실에 들어가니 중년의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는 박순희 어머님의 아들입니다. 아, 순희 어머님의 아드님이시군요. 반갑습니다. 저는 이 복지관 관장 김미숙입니다. 어머니가 여기서 봉사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6개월째 오세요.
정말 열심히 하세요. 어머니가 왜 여기 오시게 됐는지 아세요? 김미숙 관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처음 오셨을 때 말씀하셨어요. 남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허전하다고,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고. 그래서 봉사를 시작하신 거예요? 네.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만 오신다고 하셨는데 점점 자주 오시더니 이제는 매일 오세요. 매일요? 네. 아침 9시에 오셔서 저녁 5시까지 계세요. 식사 준비도 도와주시고 어르신들 말동무도 되어주시고. 준호는 놀랐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계셨다니. 혹시 여기서 어머니한테 기부를 권유한 사람 있나요? 기부요? 아니요. 아무도 그런 이야기 안 했어요. 정말요? 네. 오히려 순이 어머님이 먼저 기부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언제요? 한 달 전쯤이요. 갑자기 사무실에 오셔서 복지관에 기부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김미숙 관장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미 1,000만 원을 기부하셨어요. 준호는 서류를 봤습니다. 어머니 이름으로 1,000만 원이 기부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벌써 기부를 하셨어요? 네. 그리고 더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말렸어요. 왜요? 너무 큰 금액이라서요. 가족들과 상의하셔야 한다고 했어요. 그랬군요. 준호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준호 씨,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네. 어머님 기부를 반대하시나요? 준호는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그게 너무 큰 금액이라서요. 이해합니다. 하지만 어머님이 정말 행복해 하세요. 여기 오시면서 많이 밝아지셨어요. 그런가요? 네. 처음 오셨을 때는 많이 우울해 보이셨어요. 혼자 사시면서 외로우셨나 봐요. 근데 여기서 봉사하시면서 삶의 의미를 찾으신 것 같아요. 김미숙 관장이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보이세요? 어머님이 오셨어요. 준호가 보니 어머니가 복지관 앞에서 한 노인을 부축하고 계셨습니다. 할머니, 천천히 오세요. 고마워요, 순희 씨. 어머니는 노인을 복지관 안으로 모시고 들어오셨습니다. 오늘 밥 맛있을 거예요. 제가 특별히 준비했어요. 그래요? 기대되네. 어머니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준호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노인을 자리에 앉히고 음식을 떠다 드렸습니다. 할머니, 많이 드세요. 고마워요. 순희 씨가 해주는 밥이 제일 맛있어요. 과찬이세요. 준호는 어머니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노인들이 줄을 섰습니다. 어머니는 한 분 한 분 정성껏 음식을 나눠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오늘은 고기도 있어요. 오, 고맙네. 할머니, 이거 맛있을 거예요.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그래, 먹어볼게. 어머니는 모든 분께 친절했습니다. 이름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김할아버지, 오늘 기분 어떠세요? 좋아. 순희 씨 보니까 좋아. 감사합니다. 준호는 놀라웠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사람들을 대하는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집에서 어머니는 항상 무뚝뚝하셨습니다. 자식들한테도 별로 다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어머니가 여기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점심이 끝나고 어머니는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준호가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준호야, 왜 왔니? 어머니랑 이야기하고 싶어서요. 지금은 바빠. 나중에 집에서 이야기하자. 아니에요. 지금 이야기해요. 준호는 어머니를 사무실로 모셨습니다. 어머니, 왜 기부하시려는 거예요? 진짜 이유를 알고 싶어요. 어머니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 아버지 이야기를 해줄게.
아버지요? 응. 내 아버지는 젊었을 때 가난했어. 정말 가난했지.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대학도 못 갈 정도로 가난했어. 근데 누군가 도와줬어. 누가요? 모르는 사람이었어. 장학재단이었나? 어쨌든 그 돈 덕분에 내 아버지는 대학을 갔어. 그랬군요. 대학 졸업하고 취직했어. 그리고 사업도 했지. 성공했어. 네. 근데 내 아버지는 평생 그 은혜를 잊지 못했어. 누군가 도와줬기에 오늘의 자기가 있다고 생각했어.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나한테 부탁하셨어. 언젠가 꼭 그 은혜를 갚으라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그래서 기부를 하시려는 거예요? 그래. 내 아버지의 유언이야. 준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나도 깨달았어. 여기 와서 봉사하면서 뭐요?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누군가를 도와주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어머니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는 평생 돈을 모으는 데만 신경 썼어. 아버지 사업 도와주고 자식들 키우고. 그런데 정작 행복하지 않았어. 어머니. 근데 여기 와서 봉사하면서 처음으로 행복해졌어. 누군가 내 도움이 필요하다는 게, 내가 쓸모 있다는 게 행복했어. 어머니는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준호야, 엄마를 이해해줘. 이게 엄마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이야. 준호는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돈 때문에 어머니를 막으려고 했어요. 알아. 너희들이 상속받을 돈이니까. 죄송해요. 괜찮아. 이해해. 근데 준호야, 너희들 이미 충분히 가졌잖아. 네. 이 돈은 정말 필요한 사람들한테 주고 싶어? 내 아버지처럼 가난해서 꿈을 포기하는 사람들한테.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어머니 마음대로 하세요. 정말? 네. 동생들한테도 말할게요. 어머니가 준호를 안았습니다. 고맙다. 우리 아들. 준호는 어머니 품에서 울었습니다. 준호는 집으로 돌아와 동생들을 불렀습니다. 어머니의 진심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형, 어머니 설득했어? 준영이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내가 설득당했어. 뭐라고? 어머니 말씀 들어보니까 이해가 가더라. 기부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 지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오빠, 정신 차려요. 30억이에요, 30억. 알아. 근데 어머니한테는 더 큰 의미가 있어. 무슨 의미요? 준호는 어머니가 들려준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아버지의 가난한 시절, 누군가의 도움, 그리고 그 은혜를 갚고 싶다는 유언. 그래서 뭐,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에요? 준영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유언이잖아. 유언이면 뭐해요? 우리는 아무것도 못 받는데. 우리는 이미 충분히 받았어. 아버지가 대학도 보내주시고 사업 자금도 대주시고 그건 부모 당연한 의무잖아요. 지혜가 끼어들었습니다. 오빠, 우리 생각 좀 해봐요. 우리도 자식들 있잖아요. 그 아이들한테 물려줄 재산인데. 너희 자식들 이미 충분히 잘 살고 있어. 그래도 더 주면 좋잖아요. 준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너희들 정말 그렇게 돈이 중요해? 당연하죠. 돈 없으면 못 사는 세상인데. 어머니 행복은 중요하지 않고? 어머니 행복? 돈 다 기부하고 나중에 후회하시면 어떡해요? 준영이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후회 안 하실 것 같아. 정말 확신에 차 계셔. 형이 어떻게 알아요? 봤으니까. 어머니가 복지관에서 봉사하시는 모습. 평생 그렇게 행복한 표정 본 적 없어? 그건 일시적인 감정이에요. 나중에 돈 필요하시면 어떡하려고요?
어머니 생활비는 충분히 남겨두신대. 그리고 아파트도 당분간 안 파신대. 당분간이요? 결국 팔겠다는 거잖아요. 지혜가 소리쳤습니다. 오빠, 우리 어머니 막아야 해요. 법적으로? 법적으로? 네. 어머니가 제정신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준호는 화가 났습니다. 어머니가 제정신이 아니라고? 어머니 완전 멀쩡하셔. 80 노인이 30억을 기부한다는 게 정상이에요? 그건 어머니의 선택이야. 이상한 선택이에요. 우리가 막아야 해요. 준영이 끼어들었습니다. 형, 우리 변호사 선임했어. 뭐? 어머니 재산 처분을 막기 위해서 법원에 금치산자 선고 신청할 거야. 준호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너희들 미쳤어? 어머니를 금치산자로 만들겠다고? 어쩔 수 없잖아요. 돈을 지켜야죠. 돈. 너희들한테는 돈밖에 없어?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형도 돈 없으면 못 사는 거 알잖아요. 알아. 근데 어머니 행복을 빼앗으면서까지 돈이 필요하지는 않아. 우리는 필요해요. 지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형은 빠져요. 우리 둘이서 진행할게요. 너희들. 준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형, 나중에 후회하지 마요. 30억 포기한 거. 준영이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혜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우리 먼저 갈게요. 두 사람은 집을 나갔습니다. 준호는 혼자 남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동생들이 정말 어머니를 금치산자로 만들려고 하다니. 준호는 어머니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저 준호예요. 왜? 무슨 일이야? 준영이랑 지혜가 어머니를 금치산자로 만들려고 해요. 뭐라고? 법원에 신청한대요. 어머니 재산 처분을 막기 위해서.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알았어. 고맙다, 준호야. 어머니, 어떡하실 거예요? 내가 알아서 할게. 제가 도와드릴까요? 괜찮아. 이제 엄마 혼자 해야 할 일이야. 어머니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준호는 불안했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상처받으실까. 자식들한테 이런 취급을 받으시다니. 며칠 후 법원에서 통지서가 왔습니다. 준영과 지혜가 어머니의 금치산자 선고를 신청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준호는 어머니 집으로 갔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괜찮아. 하지만 어머니의 얼굴은 많이 상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동생들을 잘 설득 못해서.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법정 싸움 힘드실 텐데. 괜찮아. 엄마가 이길 거야. 어머니는 의외로 침착하셨습니다. 변호사는 선임하셨어요? 응. 좋은 변호사 찾았어. 제가 비용 도와드릴게요. 고맙다. 하지만 엄마가 할 수 있어. 준호는 어머니가 걱정됐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생각보다 강해 보이셨습니다. 어머니, 후회 안 하세요? 기부 결정. 전혀. 오히려 확신이 더 생겼어. 왜요? 이 일을 겪으면서 깨달았어. 돈이 사람을 얼마나 변하게 만드는지. 어머니의 목소리가 슬펐습니다. 준영이랑 지혜는 원래 착한 아이들이었어. 근데 돈 앞에서 변했어? 어머니, 이런 돈은 없는 게 나아. 가족을 갈라놓는 돈은. 준호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머니, 제가 동생들 다시 설득해 볼게요. 아니야. 됐어. 이제 법원이 판단할 거야. 준호는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 편이에요. 고맙다. 우리 착한 아들. 며칠 후 첫 번째 법정 심리가 열렸습니다. 준영과 지혜는 어머니가 제정신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80 노인이 30억을 기부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판단이 아닙니다.
그들의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노인성 치매나 우울증의 증상일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의뢰인은 완전히 정상입니다. 의사소견서도 제출했습니다. 그 소견서는 신뢰할 수 없습니다. 왜요? 제대로 된 검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어머니에게 정신감정을 받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어머니는 병원에 가서 여러 검사를 받았습니다.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환자는 완전히 정상입니다. 치매나 정신질환의 징후가 없습니다. 의사의 소견이었습니다. 준영과 지혜는 당황했습니다. 다른 병원에서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들의 변호사가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거부했습니다. 이미 정식 감정을 받았습니다. 재검사는 필요 없습니다. 결국 금치산자 선고 신청은 기각됐습니다. 어머니가 이긴 것이었습니다. 법정 싸움에서 이긴 어머니는 본격적으로 기부를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10억 원을 장학재단에 기부했습니다. 아버지가 젊었을 때 도움받았던 그 재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순희 여사님. 이 돈으로 많은 학생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재단 이사장이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제 남편이 받은 은혜를 갚는 거예요. 어머니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두 번째로 5억 원을 복지관에 기부했습니다. 어머님, 이렇게 큰 돈을. 김미숙 관장이 놀랐습니다. 여기서 제가 행복을 찾았어요. 당연히 도와야죠. 정말 감사합니다. 이 돈으로 무료 급식을 더 늘리세요. 그리고 어르신들 의료 지원도 하시고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5억 원을 고아원에 기부했습니다. 부모 없이 자라는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저희도 그런 아이였어요. 고아원 원장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더 돕고 싶어요. 이 아이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머니의 기부 소식은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팔순 할머니 30억 전액 기부 선언. 자식들과 법정 싸움까지 벌이며 기부 고집. 뉴스가 나가자 여론은 둘로 나뉘었습니다. 정말 훌륭하신 분이다. 자식들한테 주는 게 맞지 않나? 30억이면 엄청난 돈인데 대단하다. 자식들이 불쌍하다. 준영과 지혜는 언론 인터뷰 요청을 받았습니다. 어머니의 기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저희는 어머니 결정을 존중합니다. 준영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실제로는 화가 났지만 언론 앞에서 나쁜 자식으로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법정 싸움을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그건 어머니가 제대로 된 판단을 하시는지 확인하고 싶어서였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머니가 행복하시다면 저희도 기쁩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준영과 지혜는 여전히 화가 나 있었습니다. 인터뷰가 끝나고 두 사람은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오빠, 이대로 포기할 거예요? 지혜가 물었습니다. 아니, 포기 못해. 그럼 어떡하죠? 어머니가 아파트까지 팔기 전에 뭔가 해야 해. 뭐요? 준영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머니를 설득해야 해. 다시, 이미 여러 번 시도했잖아요. 이번엔 다르게 해야 해. 감정적으로 접근하는 거야. 무슨 뜻이에요? 어머니한테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보여주는 거야. 우리가 힘들지도 않은데요. 그렇게 보이게 하는 거지. 지혜는 이해했습니다. 아, 우리가 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는 거요? 그래. 사업이 어렵다든지 빚이 있다든지. 그런데 어머니가 믿으실까요? 해봐야지. 다른 방법이 없잖아. 며칠 후 준영은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니, 제가 고백할 게 있어요. 뭔데? 사실은 제 병원이 어려워요. 뭐? 환자가 줄어서 적자예요. 빚도 좀 있고. 어머니는 놀라셨습니다.
얼마나? 5억 정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준영의 병원은 잘 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많이? 왜 진작 말 안 했어? 어머니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일을 어쩌지? 어머니는 고민하셨습니다. 어머니,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도와주긴. 엄마도 이미 많이 기부했는걸. 그럼 남은 돈이라도. 준영아, 미안하다. 엄마도 이미 약속한 데가 많아. 어머니, 정급하면 은행에서 대출 받아라. 엄마가 보증 서줄게. 준영은 화가 났습니다. 어머니는 자식보다 남이 더 중요하세요? 그게 아니라 남한테는 10억씩 주면서 자식한테는 한 푼도 안 주시는 거예요? 준영아, 내가 정말 힘들면 엄마가 당연히 도와줄 거야. 근데 너 병원 잘 되고 있잖아. 어머니는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거짓말하는 거 엄마가 몰라? 내 병원 직원한테 물어봤어. 환자 많고 잘 되고 있다고 하던데. 준영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거짓말까지 하면서 돈을 받으려고 하니? 너 그렇게 돈이 중요해? 중요하죠. 돈 없으면 못 사는 세상인데. 너는 이미 충분히 가졌어. 더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이 저보다 중요해요? 준영아. 어머니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너는 이미 아버지한테 많이 받았어. 대학 학비, 의대 학비, 병원 개업 자금. 다 아버지 돈이었어. 그리고 너는 지금 잘 살고 있잖아. 큰 집에서 좋은 차 타고. 그래도 제 몫이 있잖아요. 상속분. 상속분? 법적으로는 내 몫이 있지. 하지만 도덕적으로는 어때?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행복한 일을 하는데 왜 방해하니? 왜 엄마 행복을 빼앗으려고 하니? 어머니, 가라. 더 이상 보기 싫다. 준영은 어머니 집을 나왔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지혜도 비슷한 시도를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모든 걸 알고 계셨습니다. 며칠 후 준호가 준영과 지혜를 불렀습니다. 너희들 어머니한테 거짓말했다며? 형한테는 상관없잖아요. 준영이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상관 있어. 어머니가 얼마나 상처받으셨는지 알아? 우리도 상처받았어요. 어머니가 우리한테 한 푼도 안 주시니까. 너희들은 이미 받을 만큼 받았어. 그건 형 생각이고. 지혜가 끼어들었습니다. 오빠, 우리는 포기 안 해요. 끝까지 싸울 거예요. 어떻게?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유류분 청구할 거예요. 준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너희들 정말 돈밖에 모르는구나. 현실을 아는 거죠. 현실? 가족을 잃는 게 현실이야. 무슨 소리예요? 너희들 이러다가 어머니 완전히 잃을 거야. 돈은 받을지 몰라도 어머니는 잃는 거야.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빠도 나중에 후회할 거예요. 30억 포기한 거. 지혜가 말했습니다. 후회 안 해. 나는 어머니를 선택했어. 돈이 아니라. 준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너희들 마음대로 해. 나는 어머니 편이야. 준호가 나가고 난 후 준영과 지혜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오빠, 우리가 잘못하는 걸까요? 지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우리는 우리 권리를 찾는 거야. 하지만 준영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계속 기부를 이어갔습니다. 남은 10억 원도 여러 곳에 나눠 기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건 아파트뿐이었습니다. 이 아파트도 팔아서 기부할 거예요. 어머니가 선언했습니다. 그럼 어머니는 어디서 사세요? 준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작은 집으로 이사 갈 거야. 혼자 사는데 이렇게 큰 집 필요 없어. 그래도 괜찮아. 엄마 결정이야.
어머니는 아파트를 내놓았습니다. 곧 매수자가 나타났습니다. 28억에 팔렸습니다. 준영과 지혜는 마지막까지 막으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다시 생각해 주세요. 이미 결정했어. 계약도 했고. 어머니, 너희들 이제 그만해. 엄마 지쳤어.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피로가 묻어났습니다. 자식들이 이렇게 돈에 집착하는 걸 보니 정말 슬프다. 어머니, 나가 더 이상 너희들 얼굴 보기 싫다. 준영과 지혜는 집을 나왔습니다. 둘 다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정말로 자신들이 잘못한 걸까? 아니면 어머니가 잘못하신 걸까? 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아파트가 팔리고 어머니는 작은 투룸으로 이사했습니다. 강남이 아닌 외곽의 조용한 동네였습니다. 어머니, 이 동네 괜찮으세요? 준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좋아. 조용하고 복지관도 가깝고 불편하시지 않으세요? 전혀. 오히려 편해. 큰 집은 청소하기도 힘들었어. 어머니는 만족스러워 보였습니다. 아파트 매각 대금 28억 중 2억은 어머니 생활비로 남겨두고 나머지 26억은 모두 기부했습니다. 기부를 받은 기관들은 감사 행사를 열었습니다. 박순희 여사님의 기부 덕분에 100명의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게 됩니다. 장학재단 이사장이 말했습니다. 행사에는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도 참석했습니다. 한 학생이 어머니 앞에 섰습니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저는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대학을 포기하려고 했어요. 21살의 여학생이었습니다. 근데 장학금 덕분에 꿈을 이룰 수 있게 됐어요. 무슨 꿈인데? 의사가 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무료로 치료해주는 의사요.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좋은 꿈이구나. 꼭 이루렴. 네, 할머니. 꼭 이룰게요. 그리고 나중에 저도 할머니처럼 기부할게요. 어머니는 학생을 안았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다른 학생들도 차례로 인사를 했습니다. 저는 공대에 갈 거예요. 엔지니어가 되는 게 꿈이에요. 저는 교사가 되고 싶어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요. 저는 요리사요. 맛있는 음식 만들어서 사람들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요. 모두 희망에 찬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한 명 한 명 격려했습니다. 꿈을 포기하지 마라. 꼭 이루렴. 네, 할머니. 준호도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학생들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게 어머니가 원하신 거구나. 어머니는 단순히 돈을 준 게 아니었습니다. 희망을 준 것이었습니다. 복지관에서도 감사 행사가 열렸습니다. 박순희 어르신 덕분에 무료 급식을 2배로 늘릴 수 있습니다. 김미숙 관장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의료 지원 프로그램도 시작합니다. 어르신들 무료 건강검진을 제공할 거예요. 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한 할머니가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순희 씨, 고마워요. 덕분에 우리가 밥 먹고 살아요. 아니에요. 제가 더 고마워요. 여기서 행복을 찾았으니까. 순희 씨는 정말 천사예요. 과찬이세요. 다른 노인들도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순희 씨 덕분에 병원 갈 수 있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어머니는 행복한 표정이었습니다. 고아원에서도 행사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머니를 애워쌌습니다. 할머니, 감사해요. 할머니 최고. 어린 아이들의 밝은 얼굴을 보며 어머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너희들 꿈이 뭐니? 저는 선생님이요. 저는 경찰관. 저는 가수요. 좋아. 다 이룰 수 있어. 포기하지 마. 네, 할머니. 원장이 어머니께 말했습니다. 여사님 기부금으로
아이들 교육 프로그램을 대폭 늘릴 수 있습니다. 정말요? 네. 영어, 수학, 예체능까지 아이들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게요. 좋네요. 이 아이들이 꿈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어머니가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행복했어. 저도요, 어머니. 학생들 얼굴 보니까 뿌듯하더라고요. 그치? 이게 진짜 돈을 쓰는 거야. 네, 어머니. 준호야, 엄마는 후회 안 해. 이 선택? 알아요, 어머니. 준영이랑 지혜는 아직도 화나 있을까? 어머니의 목소리가 슬펐습니다.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엄마가 이기적인 걸까? 아니에요. 어머니는 정말 훌륭하세요. 고맙다. 내가 곁에 있어줘서. 며칠 후 준영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장학생 중 한 명이 준영의 병원으로 인턴을 지원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력서를 보니까 박순희 장학생이더라고요. 병원 직원이 말했습니다. 박순희? 네. 어머니 이름으로 된 장학금 받은 학생이래요. 준영은 그 학생을 면접했습니다. 저는 가난한 집에서 자랐어요. 대학 갈 형편이 안 됐죠. 학생이 말했습니다. 근데 박순희 장학금 덕분에 의대를 갈 수 있었어요. 그랬구나. 박순희 할머니는 제 은인이에요. 그분 덕분에 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준영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할머니께 정말 감사해요. 언젠가 꼭 보답할 거예요. 어떻게? 저도 나중에 기부할 거예요. 가난한 학생들을 위해서요. 준영은 그 학생을 채용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준영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머니의 기부가 이런 결과를 만들었구나. 단순히 돈이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꾼 것이었습니다. 지혜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법원에서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국선 변호사를 찾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비를 낼 형편이 안 돼요. 청년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꼭 싸워야 하는 사건이에요. 부당해고 당했거든요. 지혜는 그 사건을 무료로 맡았습니다. 재판을 준비하며 청년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청년이 말했습니다. 부모님이 안 계셔서 힘들었죠. 근데 고아원에서 좋은 교육을 받았어요. 어느 고아원인데요? 사랑의 집이요. 박순희 할머니가 기부하신 곳이요. 지혜는 깜짝 놀랐습니다. 박순희? 네. 그분 덕분에 저는 대학도 갔고 취직도 했어요. 그랬구나. 할머니께 정말 감사해요. 제 인생을 바꿔주셨으니까요. 지혜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어머니의 기부가 이 청년의 인생을 바꿨구나. 재판은 승소했습니다. 청년은 복직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일 했을 뿐이에요. 박순희 할머니께도 감사 인사 전해주세요. 제가 전할게요. 지혜는 집으로 돌아와 생각했습니다. 나는 돈만 생각했는데 어머니는 사람을 생각하셨구나. 며칠 후 준영과 지혜는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오빠, 나 요즘 많이 생각했어요. 나도. 우리가 잘못한 것 같아요. 준영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 생각했어. 어머니한테 사과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지. 두 사람은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준영과 지혜는 어머니의 작은 집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기가 망설여졌습니다. 오빠, 어머니가 우리 받아주실까요? 모르겠어. 근데 사과는 해야지. 준영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저희예요. 준영이랑 지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들어와. 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는 표정이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어머니, 저희가 할 말이 있어요. 준영과 지혜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뭐 하는 거니? 죄송해요, 어머니. 일어나.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두 사람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돈만 생각하고 어머니 행복은 생각 안 했어요. 금치산자로 만들려고 했던 것도 거짓말한 것도 다 잘못했어요. 어머니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일어나라. 어머니가 두 사람을 일으켰습니다. 이제라도 깨달았으면 됐어. 어머니, 엄마도 미안해. 너희들한테 상처 줘서. 아니에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준영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기부 보고 깨달았어요.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저도요. 지혜가 덧붙였습니다. 장학금 받은 학생들, 복지관 어르신들, 고아원 아이들, 모두 어머니 덕분에 행복해졌어요. 그걸 보니까 부끄러웠어요. 우리는 돈만 생각했는데 어머니가 두 사람을 안았습니다. 고맙다. 너희들이 이해해줘서. 어머니, 앞으로 잘할게요. 그래. 우리 이제 화해하자. 삼남매와 어머니는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 모두가 모인 자리였습니다. 어머니, 이 집 정말 작네요. 지혜가 말했습니다. 그치? 근데 나는 좋아. 청소하기도 쉽고. 불편하시지 않으세요? 전혀. 혼자 사는데 이 정도면 충분해. 준영이 물었습니다. 어머니, 후회 안 하세요? 기부하신 거. 후회? 전혀. 오히려 제일 잘한 일인 것 같아. 왜요? 너희 아버지 유언도 지켰고, 많은 사람들도 도왔고, 그리고 무엇보다 어머니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가 행복해졌어. 진짜 행복해. 어머니, 돈 많이 있을 때는 몰랐어. 돈이 행복을 주는 줄 알았지. 근데 아니더라. 어머니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진짜 행복은 누군가를 도와줄 때 오는 거야. 그걸 이제 알았어. 준호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배웠어요. 어머니한테서. 뭘? 돈보다 중요한 게 뭔지요. 그래. 가족, 사랑, 나눔. 그게 진짜 중요한 거야. 식사 후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너희들한테 줄 게 있어. 뭔데요? 어머니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너희들 몫이야. 봉투 안에는 수표가 들어 있었습니다. 각각 1억 원씩. 어머니, 이게 뭐예요? 엄마가 남긴 돈이야. 너희들 셋이서 나눠 가져. 어머니, 우리는 필요 없어요. 준영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가졌어요. 그래도 가져. 엄마 마음이야. 어머니,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요? 이 돈으로 좋은 일 해라. 기부하든 봉사하든 너희들 마음대로. 삼남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어머니. 며칠 후 준영은 자신의 병원에서 무료 진료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가난한 환자들 무료로 치료해 드릴 거예요. 정말요? 직원들이 놀랐습니다. 네. 어머니한테 배운 거예요. 원장님 대단하세요.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에요. 첫 번째 무료 진료 환자는 노숙자였습니다. 정말 무료예요? 네. 걱정 마세요. 고맙습니다. 노숙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준영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게 어머니가 느낀 감정이구나. 지혜는 법률 구조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 무료로 변호해 드릴 거예요. 변호사님, 정말요? 네.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에요. 많은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부당해고 당한 노동자, 사기 피해자, 가정폭력 피해자. 지혜는 한 사람 한 사람 정성껏 도왔습니다. 변호사님 덕분에 살았어요. 아니에요. 당연한 일 했을 뿐이에요. 준호는 어머니와 함께
복지관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야. 어머니가 가르쳐 주셨습니다. 준호는 어머니 옆에서 노인들에게 음식을 나눠드렸습니다. 할아버지, 맛있게 드세요. 고맙네. 할머니, 이거 맛있을 거예요. 그래, 먹어볼게. 봉사를 하며 준호는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왜 이 일을 사랑하는지, 누군가를 돕는다는 게 이렇게 뿌듯한 일이구나. 석 달 후, 어머니와 삼남매는 함께 장학금 수여식에 참석했습니다. 올해도 100명의 학생들이 박순이 장학금을 받습니다. 학생들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한 명씩 장학 증서를 받았습니다. 마지막 학생이 소감을 말했습니다. 박순이 할머니, 감사합니다. 저는 할머니 덕분에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저도 나중에 할머니처럼 기부하겠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겠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삼남매도 함께 울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가족들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지혜가 말했습니다. 그치? 저 학생들 얼굴 봤어? 희망에 차 있더라. 네. 정말 밝아 보였어요. 준영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이제 알 것 같아요. 왜 기부하셨는지. 왜?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있잖아요. 저 학생들의 희망, 감사하는 마음. 그게 진짜 가치 있는 거죠. 어머니가 준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이제 알았구나. 네, 어머니. 늦었지만 깨달았어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다시 뭉쳤네요. 그래. 정말 다행이야. 어머니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가 바란 게 이거였어. 너희들이 진짜 가치를 아는 거. 고맙습니다, 어머니. 가르쳐 주셔서. 엄마가 더 고마워. 이해해줘서. 가족들은 서로를 안았습니다. 화해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가족은 다시 예전처럼 가까워졌습니다. 아니, 예전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준영, 준호, 지혜는 매주 번갈아 가며 어머니를 찾아뵙습니다. 함께 식사도 하고 산책도 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준호가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니, 오늘 날씨 좋은데 산책하러 가요. 그래. 좋지. 두 사람은 근처 공원으로 갔습니다. 어머니는 준호의 팔을 잡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피곤하세요? 걸음이 느려진 것 같아요. 나이 들어서 그래. 괜찮아. 병원 한번 가보실래요? 검진 받으시고. 필요 없어. 엄마 건강해. 하지만 며칠 후 어머니가 복지관에서 쓰러졌습니다. 순이 어머님, 김미숙 관장이 급히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준호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되셨어요? 검사 중입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1시간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 되시나요? 네, 아들입니다. 환자분이 췌장암입니다. 준호는 머리를 맞은 것 같았습니다. 췌장암이요? 네. 이미 말기입니다. 말기요? 네. 전이도 많이 됐습니다. 그럼 얼마나 사실 수 있어요? 의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6개월 정도입니다. 준호는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어머니가 6개월밖에 죄송합니다. 준호는 동생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어머니가 암이래. 말기. 뭐라고? 준영과 지혜가 급히 병원으로 왔습니다. 삼남매는 의사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정말 치료 방법이 없나요? 췌장암은 발견이 늦으면 치료가 어렵습니다. 어머님은 이미 말기라. 수술은요? 전이가 심해서 수술이 불가능합니다. 항암 치료는요? 할 수는 있지만
효과가 크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삶의 질만 떨어뜨릴 수 있어요. 삼남매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럼 어떡하죠? 편안하게 보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며칠 후 어머니는 퇴원했습니다. 집에서 지내기로 했습니다. 삼남매는 교대로 어머니를 돌봤습니다. 밤낮 없이 곁을 지켰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에는 괜찮으셨지만 점점 약해지셨습니다. 아이고, 힘들어.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하지만 어머니의 얼굴에는 고통이 역력했습니다. 준영은 병원에서 진통제를 가져왔습니다. 어머니, 이거 드세요. 통증이 좀 나아질 거예요. 고맙다. 어머니는 진통제를 드셨습니다. 식사도 거의 못 하셨습니다. 입맛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드세요. 지혜가 죽을 떠먹였습니다. 배불러. 한 숟가락만 더요. 싫어. 못 먹겠어. 체중도 많이 줄었습니다. 얼굴도 많이 야위었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어머니는 거의 침대에만 누워 계셨습니다. 일어나기도 힘들어 하셨습니다. 아이고, 다리에 힘이 없네. 제가 부축해 드릴게요. 준호가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화장실 가는 것도 힘들어 하셨습니다. 삼남매는 교대로 어머니를 돌봤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삼남매를 불렀습니다. 다 와봐. 네, 어머니. 삼남매가 침대 주위에 모였습니다.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네, 어머니. 엄마 이제 얼마 못 살 것 같아. 어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아니야. 사실이야. 엄마도 알아. 어머니의 목소리가 약했습니다. 너희들한테 고맙다고 말하고 싶어? 무슨 말씀이세요? 마지막까지 곁에 있어줘서, 엄마를 돌봐줘서, 당연한 거예요, 어머니. 아니야. 당연하지 않아. 엄마가 너희들한테 상처도 많이 줬는데,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재산 다 기부하고, 너희들 몫은 거의 안 남기고, 어머니, 그 일은 이제 다 끝난 거예요. 준영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한 거였어요. 어머니는 옳은 일 하신 거예요. 정말? 네. 어머니 덕분에 우리도 배웠어요. 진짜 가치가 뭔지. 지혜가 덧붙였습니다. 어머니가 우리 인생을 바꿔주셨어요. 돈만 아는 사람에서 사람을 아는 사람으로. 어머니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맙다. 너희들이 이해해줘서 저희가 더 감사해요. 준호가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오래오래 사세요. 우리랑 함께. 그러고 싶지만 엄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어머니, 괜찮아. 엄마는 행복했어. 마지막이 특히 행복했어. 어머니가 삼남매를 한 명씩 바라봤습니다. 준호야, 너는 착한 아들이야. 엄마 편 들어줘서 고마워. 어머니, 준영아, 너는 이제 좋은 의사가 됐어. 어려운 사람들 많이 도와줘. 네, 어머니. 지혜야, 너는 정의로운 변호사야. 약한 사람들 편에 서줘. 네, 어머니. 꼭 그럴게요. 어머니는 눈을 감았습니다. 엄마 피곤해. 좀 쉴게. 네, 어머니. 주무세요. 삼남매는 어머니가 주무시는 동안 밖으로 나왔습니다. 형, 어머니 정말 얼마 못 사시는 것 같아. 준영이 울먹였습니다. 그런 것 같아. 어떡하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곁에 있어 드리는 거야. 마지막까지. 그래야지. 삼남매는 다짐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을 행복하게 해드리기로. 어머니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습니다. 이제는 거의 말씀도 못 하셨습니다. 눈만 겨우 뜨셨습니다. 삼남매는 밤낮으로 어머니를 지켰습니다. 회사도 휴가를 냈습니다. 모든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어머니가 전부였습니다. 어느 날 밤
어머니가 깨어나셨습니다. 애들아, 네 어머니, 여기 있어요. 삼남매가 급히 다가갔습니다. 엄마, 부탁 하나만. 뭔데요 어머니? 복지관. 가고 싶어. 복지관요? 응. 어르신들. 보고 싶어. 준호가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를 복지관에 모셔가도 될까요? 상태가 좋지 않은데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가 원하세요. 그럼 짧게만 계세요. 한두 시간 이내로. 다음 날 삼남매는 어머니를 휠체어에 태워 복지관으로 갔습니다. 복지관 문을 열고 들어가니 어르신들이 놀라셨습니다. 순희 씨 오셨네. 어머니는 약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순희 씨 많이 아프시다며?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거짓말. 얼굴 보니까 많이 안 좋으신데. 한 할머니가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순희 씨, 우리 정말 고마워요. 덕분에 잘 먹고 살아요. 아니에요. 제가 더 고마워요. 순희 씨 없으면 우리 어떡해요. 어르신들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울지 마세요. 저 괜찮아요. 순희 씨, 빨리 나으세요. 우리랑 다시 봉사하러 와요. 그럴게요. 꼭. 하지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다시 오지 못할 거라는 것을. 김미숙 관장이 감사패를 들고 왔습니다. 순희 어르신, 이거 드리고 싶었어요. 뭐예요? 감사패예요. 어르신이 복지관을 위해 하신 일들을 기리는 감사패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박순희 어르신께 헌신적인 봉사와 아낌없는 기부로 많은 이웃에게 희망을 주신 분.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복지관을 나오며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이제 여한이 없어. 어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아니야. 진짜야. 하고 싶은 거 다 했어.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는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며칠 후 어머니는 다시 깨어나셨습니다. 애들아, 네 어머니, 장학생들, 보고 싶어. 삼남매는 장학재단에 연락했습니다. 어머니가 학생들을 보고 싶어 하세요. 알겠습니다. 학생들을 모아보겠습니다. 이틀 후 10명의 장학생이 어머니 집을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저희 왔어요. 어머니는 약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너희들 잘 지냈니? 네, 할머니. 잘 지냈어요. 한 학생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저는 이번 학기 장학금도 받았어요. 성적이 좋아서요. 잘했구나. 할머니, 저는 의대 합격했어요. 다른 학생이 자랑했습니다. 정말 축하해.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가 꿈을 주셨어요. 학생들은 한 명씩 어머니께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해요. 할머니는 제 은인이에요. 할머니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어머니는 행복한 표정이었습니다. 너희들, 꿈을 포기하지 마. 네, 할머니. 그리고 나중에 너희들도 어려운 사람 도와줘. 네, 할머니. 꼭 그럴게요. 약속이야. 약속해요, 할머니. 학생들이 돌아간 후 어머니는 삼남매에게 말했습니다. 행복해. 정말 행복해. 저희도요, 어머니. 엄마, 잘 살았어. 후회 없어. 어머니, 너희들 고마워. 좋은 자식들이라서 저희가 더 감사해요, 어머니. 어머니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피곤해. 쉬고 싶어. 네, 어머니. 주무세요. 그날 밤
어머니는 평화롭게 숨을 거두셨습니다. 삼남매가 지켜보는 가운데 어머니, 준호가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아직 따뜻했습니다. 편히 가세요, 어머니. 많이 사랑했어요. 삼남매는 울었습니다. 하지만 슬픔만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행복하게 가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지막까지 하고 싶은 일을 다 하시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계시다가 평화롭게 가셨습니다. 그것이 위로였습니다. 장례식은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복지관 어르신들, 장학생들, 고아원 아이들, 봉사자들, 그리고 어머니가 도운 모든 사람들. 고인은 정말 훌륭하신 분이셨습니다. 조문객들이 말했습니다. 평생을 남을 위해 사셨어요. 정말 존경스러운 분이셨어요. 삼남매는 조문객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어머니를 새롭게 알아갔습니다. 어머님이 저를 도와주셨어요. 제가 아플 때 병원비를 대주셨어요. 한 노인이 말했습니다. 정말요? 네. 몰래 주셨어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어머니가 고인은 천사셨어요. 다른 사람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머님이 제 아이 학비를 대주셨어요. 저희 집 화재 났을 때 어머님이 도와주셨어요. 제가 실직했을 때 어머님이 돈을 빌려주셨어요. 갚으려고 했는데 안 받으시더라고요. 삼남매는 몰랐던 어머니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어머니는 공식적인 기부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몰래 개인적으로도 많은 사람을 도우셨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삼남매는 어머니의 작은 집을 정리했습니다. 서랍을 열어보니 영수증들이 나왔습니다. 기부 영수증, 후원 영수증, 송금 영수증. 어머니가 이렇게 많이 기부하셨어? 준영이 놀랐습니다. 매달 100만 원씩 여러 곳에 후원하셨네. 고아원, 장애인 센터, 노인 요양원. 우리가 준 1억도 다 기부하셨어. 어머니는 자신을 위해서는 거의 쓰지 않으셨습니다. 모두 남을 위해 쓰셨습니다. 책장에서 노트 한 권이 나왔습니다. 어머니의 일기장이었습니다. 준호가 읽어봤습니다. 오늘 복지관에서 봉사했다. 정말 행복했다. 누군가를 도와준다는 게 이렇게 기쁜 일인 줄 몰랐다. 장학금 수여식에 갔다. 학생들의 밝은 얼굴을 보니 뿌듯했다. 이게 진짜 돈을 쓰는 거구나. 아이들이 화해하러 왔다. 정말 기뻤다. 아이들이 진짜 가치를 깨달은 것 같다. 요즘 몸이 안 좋다.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다. 하지만 괜찮다. 나는 행복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엄마는 행복했어. 정말 행복했어. 돈을 모을 때보다 돈을 나눌 때 더 행복했어. 너희들한테 미안해. 많이 남겨주지 못해서. 하지만 엄마는 더 큰 걸 남기고 싶었어. 돈이 아니라 가치관을. 남을 도와주는 것의 기쁨을. 사랑을 나누는 것의 행복을. 그걸 너희들이 배웠으면 좋겠어. 너희들 이미 충분히 가졌어. 돈도 능력도. 이제는 남을 도와줘. 그게 진짜 부자야. 사랑한다. 내 자식들. 엄마가. 삼남매는 울었습니다. 어머니. 며칠 후 삼남매는 모여서 의논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를 기리는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아. 준호가 말했습니다. 나도 그 생각했어. 뭘 할까? 재단을 만드는 게 어때? 지혜가 제안했습니다. 박순희 재단. 어머니 이름으로. 좋은 생각이야. 우리가 돈을 모아서 재단을 만들자. 그리고 어머니처럼 기부하는 거야. 삼남매는 동의했습니다. 석 달 후 박순희 나눔재단이 설립됐습니다. 삼남매가 각각 5억씩 출연해서 15억으로 시작했습니다. 재단은 어머니가 했던 일들을 이어갔습니다. 장학금 지원, 복지관 후원,
고아원 지원, 그리고 개인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돕기. 1년 후 재단 창립 1주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박순희 여사님의 뜻을 이어 우리 재단은 지난 1년간 200명의 학생을 도왔고 50개 복지관을 후원했으며 1000명의 개인을 도왔습니다. 준호가 보고했습니다. 참석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할 것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나누는 일을. 행사에는 어머니가 도운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장학생 중 한 명이 소감을 발표했습니다. 저는 박순희 할머니 덕분에 의대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의사가 되어 무료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할머니께서 주신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있습니다. 이게 할머니께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복지관에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할머니는 저희를 가족처럼 대해주셨습니다.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는데 할머니 기부 덕분에 좋은 교육을 받았습니다. 저는 할머니한테 직접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잊을 수 없습니다. 모두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삼남매는 어머니 산소를 찾았습니다. 어머니, 1년이 지났어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우리 재단 만들었어요. 어머니 이름으로 많은 사람을 도왔어요. 어머니처럼. 준영이 덧붙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할 거예요. 어머니 뜻대로. 지혜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고마워요. 가르쳐 주셔서 돈보다 중요한 게 뭔지, 사랑을 나누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우리 이제 알았어요. 삼남매는 어머니 산소 앞에 꽃을 놓았습니다. 어머니 사랑해요. 편히 쉬세요. 우리가 어머니 뜻 이어갈게요. 하늘에서 햇살이 비쳤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어머니가 미소 짓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3년 후 재단은 더욱 커졌습니다. 100억 원 규모가 됐습니다. 많은 사람이 동참했습니다.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받은 사람들이 기부했습니다. 박순희 여사님의 정신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저도 나누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기부자들이 말했습니다. 재단은 이제 국내를 넘어 해외까지 활동 범위를 넓혔습니다. 준호는 재단 이사장을 맡아 전념했습니다. 회사도 그만뒀습니다. 이게 내가 해야 할 일인 것 같아. 준영은 병원에서 무료 진료를 확대했습니다. 일주일에 이틀은 무료 진료를 합니다. 지혜는 법률구조재단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무료로 변호합니다. 삼남매 모두 어머니의 길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5년 후 정부에서 박순희 여사에게 추서로 국민훈장을 수여했습니다. 고인은 평생 나눔을 실천하신 분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대한민국의 귀감이 되시는 분입니다. 시상식에서 준호가 훈장을 받았습니다. 어머니를 대신해서 받겠습니다. 어머니는 평범한 분이셨지만 위대한 일을 하셨습니다. 단순히 돈을 나눈 게 아니라 사랑을 나누셨습니다. 그 사랑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재단을 통해 어머니가 도운 사람들을 통해 어머니의 유산은 돈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영원히 이어질 것입니다. 청중들이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그날 밤 삼남매는 다시 어머니 산소를 찾았습니다. 어머니, 훈장 받으셨어요. 국민훈장이요. 대단하시죠? 우리 자랑스러워요. 어머니가 우리한테 남긴 건 돈이 아니었어요. 가치관이었어요. 사랑이었어요. 그게 진짜 유산이었어요. 고마워요, 어머니. 사랑해요. 별이 많은 밤이었습니다. 별들이 반짝였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하늘에서 미소 짓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박순희 여사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평범하지 않은 선택을 했습니다. 30억을 자식들에게 주는 대신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눴습니다. 자식들은 처음에 반대했습니다. 돈이 아까웠습니다. 하지만 결국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진짜 유산은 돈이 아니라는 것을, 사랑을 나누는 법, 남을 도와주는 기쁨, 의미 있는 삶을 사는 법. 그것이 어머니의 유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산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재단을 통해, 자식들을 통해, 어머니가 도운 사람들을 통해. 돈은 쓰면 없어지지만 사랑은 나눌수록 커집니다. 박순희 여사가 증명한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는 영원히 살아있을 것입니다.